한 남자가 흑인 소녀 4명을 입양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몇 년 후에 그의 삶을 질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가족은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고 그들의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주는 작은 아파트 창문에 서서 일출이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의학 교과서는 근처 선반에 놓여 먼지가 쌓였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중 한 명을 만졌고 그의 손가락은 익숙한 그레이즈 어네터미의 척추를 따라갔습니다. 의대 마지막 날의 기억은 3년 전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는 학장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학년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저축은 바닥났고 어떤 은행도 더 이상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보육원에서 그의 전 보호자였던 서연이 그에게 자주 말하던 말이다. 민주는 작은 주방으로 걸어가 아침 커피를 만들었는데 향기로운 향이 방을 가득 채웠다.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눈은 냉장고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으로 옮겨갔다. 7살 때의 사진이었다. 그는 서연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동부사회복지회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부모님이 그를 그곳에 두고 간 지 2주 후였다. 서연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왔다. 그 단순한 친절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출근할 물건을 모았다. 사회복지사의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자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그가 꿈꿔왔던 의료 면허는 아니었지만 그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말입니다. 호프 헤이번까지의 거리는 짧았고 조용한 동네를 지나 겨우 6블록이었습니다. 민주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고 그의 발걸음은 익숙한 리듬에 맞춰졌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고 창문은 이미 이른 아침의 활동으로 밝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돌계단을 오르기 전에 민주는 잠시 멈춰서 그의 삶을 형성한 장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담쟁이던 골로 뒤덮인 벽에는 고통스럽고 소중한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가족이 항상 혈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떠났을 때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씨. 울타리 뒤에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 중 한 명인 지호가 외쳤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진정한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매일매일 돌아온 이유였다. 이것은 그가 이곳에서 받은 선물, 즉 희망이라는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열쇠를 꺼내고 이제는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거주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줬던 것처럼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호프 헤이번 안에서 민준의 하루는 평소와 같은 꾸준한 속도로 흘러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아침 활동을 감독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용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도왔다.
벽은 아이들의 예술 작품으로 뒤덮여 있었다. 크레용과 페인트의 밝은 얼룩이 좁은 공간을 더 따뜻하게 느끼게 했다. 손으로 만든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사 카드는 약간 비뚤어졌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그의 책상 옆에 눈에 띄게 걸려 있었다. 정오 무렵, 입양센터 코디네이터인 지우가 그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민준이 의자에서 몸을 더 똑바로 앉게 했다. 눈 밑의 검은 고리는 그녀가 무슨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것을 암시했다. 민준, 시간 있어. 그녀가 걱정에 겨워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물론이지. 무슨 생각이야? 지우는 무거운 자세로 앉아 가슴에 폴더를 움켜쥐고 마치 가슴 아픈 소식이 담긴 것처럼 말했다. 지난달에 태어난 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아름답고 건강한 12살 여자아이들이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다. 긴장한 듯 폴더를 두드리는 손가락. 이번 주에만 12쌍의 커플이 찾아왔어요. 그들 모두가 다른 아기를 택했어요. 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말이에요? 백인 아이들은 빨리 입양되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하지만 이 4명의 어린 소녀들은 흑인이고 아무도 그녀들에 대해 묻지도 않아요. 어떤 부부들은 우리가 흑인 아기만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실제로 나갔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마스카라를 살짝 번졌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가슴이 익숙한 아픔으로 조여왔다. 그는 무시당하는 것, 어떻게든 사랑과 가족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들을 볼 수 있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육실로 인도했다. 방은 평화로웠고 부드러운 노란색과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구석에 있는 작은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구석에는 반원형으로 배열된 4개의 똑같은 요람이 서 있었고 각각 손수 만든 모빌이 천천히 머리 위로 회전하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갔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똑같은 4개의 얼굴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작고 완벽한 얼굴들이 밝은 갈색 눈과 섬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아기 중 한 명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분홍빛 잇몸을 보였다. 다른 아기는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3번째 아기는 부드럽게 으르렁거렸고 4번째 아기는 호기심 많고 지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순식간에 녹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나 통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재력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4개의 소중한 삶이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던 민주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 민준이 말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지우 부인을 돌아보았다. 약속해. 우리는 이 소녀들을 완벽한 가족으로 찾을 거야. 모든 아이들이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말하는 동안 책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확신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지우의 눈은 희망에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카디건을 고쳤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15년 동안 키운 습관이었다.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민준이야. 너는 항상 모든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 그날 오후, 민준은 시내에 있는 작은 의류 매장으로 걸어갔다. 그가 들어가자 문 위에 종이 울렸다. 그의 지갑은 가벼웠다. 그의 사회복지사 급여는 기본적인 필요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저축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매장 안에서 아동복 선반을 지나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칼라 주위에 작은 흰색 꽃이 수놓여진 섬세하고 예쁜 4개의 똑같은 파란색 드레스였다. 부드러운 면직물은 그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다. 친절한 눈을 가진 노부인인 가게 주인은 민준이 지폐를 세는 동안 각 드레스를 티슈로 조심스럽게 감았다. 그것은 그의 월 저축의 거의 절반이었지만 그 드레스들을 보니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이번 달에 점심을 몇 번 거르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보육원으로 돌아와서 지호 씨는 각 소녀들에게 새로운 파란색 드레스를 입히는 것을 도우며 작은 팔을 조심스럽게 소매 속으로 넣고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뒤쪽에 단추를 끼웠다. 그들은 마치 작은 천사처럼 보였고 그들의 어두운 피부는 부드러운 파란색 천에 비추어 빛났으며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렇죠. 그는 마지막 작은 칼날을 조심스럽게 똑바로 세우며 말했다. 이제 가족들이 방문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은 밝고 맑게 밝았고 입양센터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다. 민주는 내 쌍둥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했고 어울리는 파란색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메고 검고 곱슬한 머리카락을 다채로운 리본으로 정돈했다. 그는 부드러운 손으로 각각의 리본을 완벽하게 메고 세틴 스트립이 고르고 깔끔하게 되도록 했으며 모두가 최상의 모습을 보이도록 결심했다. 소녀들은 입양센터 입구에 함께 서서 작은 손을 꽉 쥐고 순수함과 희망의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의 가슴은 애정으로 부풀어 올랐다. 우리가 연습했던 걸 기억해. 민준이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약간 비뚤어진 리본을 조정했다. 큰 미소. 알았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렴. 첫 번째 커플은 정확히 9시 15분에 도착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세련되어 있었다. 여자는 비싼 꽃무늬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남자는 깔끔하고 다림질한 카키색 바지와 파란색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소녀들이 연습한 인사를 시작하자 민준의 가슴은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로 들떠올랐고 그들의 달콤한 목소리는 완벽한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좋은 아침. 하지만 그 부부는 간신히 그들을 쳐다보았고 그들의 표정은 멀고 무시하는 듯했다. 그 여자의 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지나쳤고 그 남자는 아내의 등에 손을 얹고 그녀를 중앙의 다른 곳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금발의 유아가 나무 블록으로 놀고 있었다. 민주는 마치 자신에게 직접 대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거절의 아픔을 느꼈고 익숙한 고통으로 가슴이 죄어들었다. 긴 아침 내내 그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부부가 잇따라 무거운 나무 문으로 들어왔고 그때마다 소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용감하게 퀴어란 인사를 건넸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색한 시선, 불편한 셔플링, 또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맞이받았다. 정오가 되자 그들의 작은 어깨는 눈에 띄게 처지기 시작했고 한때 밝았던 그들의 미소는 희미해진 별처럼 어두워졌다. 민주는 그들이 그렇게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거절마다 그의 가슴은 조금 더 아팠다. 방문객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그는
주방으로 슬쩍 빠져나와 특별한 대접을 가지고 돌아왔다. 따뜻한 초콜릿 칩 쿠키 한 접시는 공기를 편안한 향기로 가득 채웠고 차가운 우유가 담긴 작은 컵이었다. 이리 와, 자기야. 그는 부드럽게 부르며 그들을 편안한 쿠션과 낡은 봉제 동물이 있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단단히 뭉쳐 앉자 그는 여전히 따뜻한 쿠키를 나눠주었다. 오늘 정말 잘했어. 너희 모두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 소녀가 큰 갈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턱에는 쿠키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민주는 종이 냅킨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닦았고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안심시켰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죠. 그는 따뜻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우리는 다시 시도할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에는 약간의 인내심과 특별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는 나머지 휴식 시간 동안 어린 시절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리석은 얼굴로 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서 실망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안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쿠키가 다 익고 우유가 다 없어지자 그는 각 소녀에게 부드럽고 보호적인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들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격려, 달콤한 간식, 그리고 따뜻한 담요처럼 그들을 감싸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낡은 참나무 책상에 앉아 내 쌍둥이가 문 옆에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파란색 드레스를 깔끔하게 다림질하고 머리카락을 똑같은 패턴으로 조심스럽게 따아 놓은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얼굴을 보며 그의 가슴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듯 눌렸고 오늘은 그들이 조금 더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첫 커플이 들어왔다. 손을 잡고 햇빛을 받는 어울리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젊은 커플이었다. 소녀들의 목소리가 맑고 달콤하게 울려 퍼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온 많은 커플처럼 커플의 눈은 마치 벽지의 일부인 것처럼 소녀들을 스쳐 지나가며 구석에서 나무 블록으로 놀고 있는 금발의 유아에게로 향했다. 매일매일 그 패턴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결심은 조금씩 약해졌다. 매일 아침 민주는 소녀들의 준비를 돕고 드레스를 정돈하고 부드럽고 격려적인 말로 리본을 체크하며 매일 그들은 문 옆에 충실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희망으로 밝았고 그들의 손은 힘을 위해 꽉 쥐었다. 그리고 매일 그 희망은 아침 안개처럼 천천히 사라졌고 가족들이 그들을 지나쳐가며 두 번째 눈길도 주지 않았다. 민주는 그들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마음도 그들을 위해 아팠다. 가장 좋은 일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 그는 그들에게 수제 초콜릿 칩 쿠키를 가져다 주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더욱 억지로 지어졌고 어깨는 약간 더 구부정해졌으며 눈은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점점 덜 밝아졌다. 셋째 날, 또 다른 커플이 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 후 이번에는 무시하는 시선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4명 중 가장 작은 소녀 중 한 명이 어두운 눈에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돌아섰다. 민준 씨. 그녀는 아랫입술을 떨고 작은 손을 꽉 쥐고 속삭였다. 우리가 과연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복도를 달려갔고
그녀의 애남의 가죽 구두가 바닥에 부딪히며 딸깍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자매들은 똑같은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하자 가슴이 산산이 조각났고,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쑤셨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고, 민주는 돌아섰다. 키 큰 남자가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친절하지만 단호했고, 눈가에는 까마귀발이 주름져 있었다. 여기서 내 쌍둥이를 봤는데, 입양하고 싶어요. 민주는 그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50대에 잘 차려입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의 은빛 줄무늬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졌고, 그의 맞춤 정장은 성공과 안정을 말해주었다. 나는 서준이야. 그 남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이 지역에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이 멋진 소녀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흔들었고, 가슴에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소녀들은 훌륭합니다. 그는 감정이 짙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정말 달콤하고 밝습니다.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꼬리가 주름졌다. 저는 가족을 늘리고 싶었고, 그들을 보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저는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육, 사랑받는 집,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문 옆에 남아있던 세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대화를 지켜보았고, 지우는 재빨리 도망친 여동생을 데리러 갔다. 4명이 모두 모였을 때, 서준 씨는 그들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안녕, 소녀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랑 같이 살래? 너희들이 놀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집이 있어. 소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표정은 불확실함에서 조심스러운 흥분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울고 있던 가장 작은 소녀가 앞으로 나왔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에요. 서준 씨가 부드러운 미소로 확인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서류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했고, 그녀의 숙련된 손은 서준 씨가 각 페이지에 서명하는 동안 서류를 재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는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현실이 다가오자 그의 마음은 들뜨고 아팠다. 소녀들이 마침내 집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준 씨가 각자의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소녀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자 그들은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그들은 한 명씩 그를 꼭 껴안았고 움직일 때마다 푸른 드레스가 바스락거렸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들은 합창했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밝았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작은 손은 서준 씨의 큰 손과 맞잡혔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울리는 파란색 드레스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돌아섰고 민주는 마음이 가득 찬 채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족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보살핌을 줄 누군가를 말입니다. 며칠 후, 민주는 보육원에 있는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며칠 동안 서준 씨에게 연락하려는 시도가 5번 실패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대화는 짧고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에게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서준 씨는 어제 이상하게도 멀고 끊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새 아이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민준의 배 속에 무언가가 뒤틀렸다. 지난 몇 밤 동안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익숙한 감각이었다. 그는 그 소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충분해서 그들의 일상, 작은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더 이야기 시간을 간청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부터 어떤 구름이 토끼처럼 생겼는지까지 하루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수다쟁이들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민주는 책상에서 몸을 빼내고 복도를 따라 지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마루판에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가 문을 두드릴 때의 발소리를 울렸고 모든 소리가 그의 심장의 긴장된 리듬과 일치했다. 들어와, 지우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차분했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와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고아 시절에 생긴 버릇이었다. 지우, 나는 그 소녀들에 대한 이 감정을 떨칠 수 없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내 머릿속에서 경보종이 울리는 것 같아.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친절한 눈은 독서용 안경 너머로 걱정으로 주름져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서준 씨는 내 전화에 거의 답하지 않아요. 답할 때는 마치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듯 서둘러 전화를 끊죠. 소녀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민주는 작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고 그의 신발은 카페트 위로 보이지 않는 길을 냈다. 그들이 집을 찾은 게 기쁘겠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민준, 지우가 부드럽게 말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새로운 입양 부모는 종종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 씨는 그저 그들이 정착하도록 돕는 데만 집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 며칠이 얼마나 힘든지 기억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고 걱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야. 그냥 그 여자애들이 너무 소중하거든. 그 애들은 세상을 다 가질 자격이 있어. 그럴 거 알아. 지우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게 널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민준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적응할 시간을 줘. 하지만 민준이 책상으로 돌아가자 불안함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치 오후 햇살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코트거리에서 재킷을 꺼내 결정을 내렸다. 서준 씨는 마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들러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조금 마을로 가야겠어. 그는 지우의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목소리를 캐주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준이 밖으로 나가자 가을 공기가 상쾌했고 발 밑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의도적으로 걸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이 옳은지 아니면 그저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소녀들이 정말 괜찮은지, 새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지 볼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후, 그는 서준 패밀리 레스토랑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모서리 부스에 자리를 잡고 그의 손가락은 라미네이트 메뉴를 긴장스럽게 두드렸다. 그곳은 주중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고 접시가 덜커덕거리고 대화가 웅얼거렸다. 그는 간단한 수프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식욕은 그가 여기 온 진짜 이유보다 덜했다. 그녀를 보자 그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다.
네 쌍둥이 중 한 명인 하윤이 그의 테이블에 다가가서 그녀의 작은 몸집에 비해 너무 무거워 보이는 쟁반을 들고 있었다. 한때 밝았던 그녀의 눈은 피곤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서둘러 뒤로 묶였다. 그녀는 그가 준 푸른 드레스 대신 그녀에게 너무 커 보이는 낡은 옷 위에 얼룩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윤.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 소녀의 눈이 인식에 커졌고 그녀는 쟁반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수프를 내려놓으며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긴장한 듯 어깨 너머로 주방을 쳐다보았다. 괜찮아. 언니들은 어디 있어?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하윤의 아랫입술이 떨렸다. 우리 모두 여기서 일해. 수아와 지혜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민서는 뒤를 쓸고 있어 그녀는 앞치마를 비비며 손을 비볐다. 서준 씨는 우리에게 하루 종일 일하게 해. 여기 온 이후로 놀지 않았어. 너무 피곤해. 민준 씨 뜨거운 분노가 민준의 가슴에 조수처럼 치솟았다. 그는 서준 씨가 주방에서 나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쁜 식당을 살펴보며 자신에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준이 일어섰고 그의 의자는 바닥에 긁혔다. 서준 씨. 그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 지금 이야기해야 해. 서준은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준아. 어떻게 왔어? 이 여자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민준이 근처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은 하윤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이들이지 하인이 아니야. 서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먹고 사는 거야. 그는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마음씨 좋은 놈 4명을 먹이고 입히는 거였어. 입양이 바로 그런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져 근처 테이블에서 주의를 끌었다. 서준이 비웃었다. 그럼 생각보다 순진한 거구나. 내가 여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는데 실제 직원을 고용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 여자애들은 숙식을 해결해주고 있어. 고마워해야지. 민준은 손을 흔들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어. 지금 당장 당국에 전화하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서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아동 노동 위반을 보고했다. 하윤은 근처에서 지켜보았고 피곤한 눈에 희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맑은 오후 공기를 가득 채웠고 순찰차 3대가 서준 패밀리 레스토랑 밖에 정차했고 그들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가게 창문에 반사되었다. 손님들은 한입 베어 물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눈을 크게 뜬 채로 지켜보았다. 그들이 다가오자 서준 씨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해졌고 그들이 떨리는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그에게 권리를 읽어주자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무너졌다. 아동 노동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선생님, 한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배지는 형광등에 반짝였다. 그는 서준을 문으로 인도했다. 경찰서에 내려가서 변명할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머지 3소녀는 뒤쪽 주방에서 주저하며 나왔다. 그들의 작은 신발은 하윤과 함께 웅크리고 있는 타일 바닥에 삐걱거렸다. 그들의 앞치마에는 여전히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민주는 그들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제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들의
눈높이까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다. 너는 안전해. 아무도 다시는 너를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몇 분 차이로 막내인 민서는 눈물을 터뜨리고 그의 품에 몸을 던졌고 그녀의 작은 몸은 흐느끼며 떨렸다. 그녀의 자매들도 재빨리 뒤따랐고 곧 민주는 내 자매가 울 때 그들을 모두 안았고 그들의 눈물이 그의 셔츠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게 바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리는 딸꾹질하는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다. 아마도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를 얻어야 할지도 몰라요. 민준의 목이 감정에 꽉 조여졌고 그는 자신의 눈물을 흘렸다. 아니, 자기야. 사랑은 당신이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해. 친절한 눈을 가진 여경이 부드럽게 다가왔고 그녀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느렸다. 우리는 지금 그들을 고아원으로 데려가야 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모두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그건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들은 오늘 충분히 겪었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찰차로 걸어가자 어린 지혜는 민준의 소매를 불안하게 잡아당겼고 그녀의 손가락은 천을 꽉 움켜쥐었다. 우리와 함께 갈래?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무섭거든. 물론이지. 우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과 결의로 짙어졌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그들을 순찰차 뒷좌석에 하나씩 태웠다. 그는 더 일찍 자신의 직감을 믿었어야 했다. 더 일찍 그들을 확인했어야 했다. 겉모습을 꿰뚫어 봤어야 했다. 징조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서준의 의심스럽게 빠른 입양. 소녀들의 학교에 대한 회피적인 대답. 너무 부드러운 매너와 숙련된 매력.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소녀들의 가끔씩 훌쩍이는 소리와 차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민주는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바로잡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은 그들이 겪어온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잔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온 지우는 민준을 옆으로 데려갔고 소녀들은 옛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푸른 드레스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겪은 시련으로 인해 주름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워 그 순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지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풍화된 그녀의 손은 긴장된 에너지로 꽉 쥐었다 폈습니다. 우리 둘 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녀들은 피부색 때문에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의 진실은 민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몸을 가다듬었고 이 가혹한 현실의 무게에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모든 거부. 옆으로 흘깃 보는 시선. 부모님이 서둘러 그들을 지나쳐가는 방식. 우연이 아니었다. 편견이었다. 단순하고 단순했다. 그 깨달음은 그의 배를 뒤틀었다. 그는 여자아이들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작은 침대 중 하나에 모여 앉아 있었고 어울리는 드레스는 구겨진 푸른 천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울음으로 여전히 붉어진 그들의 눈은 그를 너무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보았고 그의 가슴은 아팠다. 봉제 곰이 바닥에 잊혀진 채 누워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이었다. 이리 와. 그는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그들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균형을 거의 잃을 뻔했고 그는 그들을 가까이 모아 자신의 눈물을 참았다. 그들의 샴푸에서 나는 익숙한 향이 그들의 눈물의 짠맛과 섞여 있었다. 모두 내 말을 들어. 그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있는 그대로 완벽해. 피부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다워. 당신에게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 문제는 자신의 편견을 넘어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 아무도 당신을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해. 하유는 그의 셔츠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손가락으로 셔츠천을 꽉 움켜쥐었다.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야. 민준이 대답하며 그들을 더 꽉 움켜쥐고 그들의 심장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힘, 당신의 멋진 정신을 보지 못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봐. 당신들 각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봐. 당신들이 서로를 돕는 방식, 함께 웃는 방식을 봐. 얼마나 용감한지. 그들이 그에게 매달려서 그들의 작은 몸이 흐느끼며 떨리는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가 이 소녀들에 대해 느낀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심오했다. 그것은 그가 산을 옮기고 세상을 그들에게 더 친절한 곳으로 바꾸고 싶어하게 만든 사랑이었다. 그것은 그가 밤에 깨어 있게 하고 삶의 잔인함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게 만든 사랑이었다. 그들의 소중한 얼굴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자신도 눈이 멀었던 게 아닐까 깨달았다. 항상 바로 앞에 있었던 것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가 돕고 싶었던 그저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 생각은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재산이 부족한 독신 남자기 정말로 이 소녀들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집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는 그들을 꼭 껴안으며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답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의 겸손한 원룸 아파트에서 민주는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방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 낡은 책상 램프에서만 빛이 나왔다. 그의 커피는 식어버렸고 그의 마음은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고아원에서 보낸 몇 년간의 사진 몇 장으로 장식된 벽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과 씨름하는 동안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져 그의 숙고의 순간을 표시했다. 내가 정말 그들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손은 살짝 떨렸다. 그의 은행거래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거의 그의 꿈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의 사회복지사 급여는 많지 않았고 그의 겸손한 생활 방식에는 간신히 충분했다. 4명의 딸을 키우려면 모든 달러를 한 개까지 써야 했다. 그는 추가 근무를 해야 했고 어쩌면 추가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완전히 바뀌어야 했다. 작은 거실은 소녀들의 침실이 되어야 했고 모든 공간에 2층 침대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되고 울퉁불퉁하더라도 소파에서 자야 했습니다. 옷, 학용품, 음식,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외로움,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아픔, 미래의 부모가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떤 아이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의 인생 전체를 인도했고 그를 사회복지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준이 자신의 초라한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카페트, 중고 가구, 좁은 공간. 하지만 그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를 향한 그들의 신뢰. 그들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회복력. 그는 그들이 서로에게 한 작은 친절의 행동,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나누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사치가 필요 없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안정,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눈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옛사진에 머물렀다. 그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슬픔은 수년간의 실망과 그리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액자를 집어들고 살짝 만지며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를 느꼈다.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걱정은 여전히 있었다. 재정적 어려움, 싱글 아빠로서의 어려움, 내 자녀를 키우는 엄청난 책임. 각각의 걱정은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떻게선가 그것들은 이제 덜 중요해 보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의 머리는 막 따라잡고 있었다. 소녀들의 얼굴, 그들의 희망, 그들의 잠재력, 그것들은 모두 그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했다. 민주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며칠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가벼워졌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무게가 떠난 것 같았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이고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문 옆의 후크에서 재킷을 잡았고 그의 움직임은 목적과 새롭게 찾은 에너지로 가득 찼다. 고아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이 소녀들을 그의 딸로 만들 시간이었다. 그들에게 합당한 가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그가 항상 원했던 가족을 찾기 위해서. 민준의 발걸음은 그가 지호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친숙한 보육원 복도를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호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결정을 전하는 동안 그녀의 친절한 눈은 이해심으로 주름 잡혔다. 나는 그들을 입양하고 싶어. 지호. 4명 다. 그는 긴장했지만 목소리가 안정적이었다. 지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민준. 하지만 정말이야.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시선을 흔들지 않았다. 그래. 지호. 그들은 집을 가질 자격이 있고 나는 그들에게 집을 줄 수 있어. 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표정은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민준아, 내 마음을 알아. 하지만 내 딸을 혼자 키우는 건 특히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대비했다. 큰 책임이라는 건 알아.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지우의 눈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들에게는 많은 사랑과 지원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 이해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민주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다시 그녀의 시선을 조용히 결의하며 마주쳤다. 나도 그들의 입장에 서 있었어. 지우.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으로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동안은 말이야.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감탄이 번쩍였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민준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너야. 하지만 기억해. 그들은 너를 시험할 거고 내가 이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을 거야. 몇 시간 후 예비 서류를 마치고 민주는 놀이방에 소녀들을 모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장난감이 널려있는 낡은 카페트에 따뜻한 얼룩이 졌다. 네 소녀는 그 앞에 반원 모양으로 앉았고 놀이로 인해 어울리는 파란색 드레스가 약간 주름져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바라보며 손이 약간 떨렸다. 소녀들, 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어.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랑 같이 살래?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싶어. 잠시 동안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소녀들의 눈이 커졌고 마치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정말이야, 가장 어린 소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다. 정말이야, 민준이 확인했고 그의 눈은 안개가 끼었다. 소녀들은 그에게 달려들었고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거의 그를 쓰러뜨릴 뻔했다.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소녀들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그의 아파트로 옮기는 동안 민주는 동료들의 속삭임과 시선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어.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 나이에 4명의 아이를 영원히 빚을 지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불쌍한 녀석은 자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모르지. 단어 하나하나가 아팠다. 하지만 민준이 새로운 집의 작은 장난감 컬렉션을 정리하고 그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는 것을 보자 비난은 사라졌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이미 변모하고 있었다. 냉장고에 다채로운 그림이 나타났다. 벽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옆에 깔끔하게 줄지어 선 4켤레의 작은 신발. 그들이 함께 새 집으로 걸어 들어가자 소녀 중 한 명이 그녀의 작은 손을 그의 손에 쥐었다. 이제 정말 우리 아빠야. 그녀가 물으며 신뢰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그래, 자기야. 정말이야. 소녀들을 그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간 후 그들의 흥분한 수다 소리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무거웠다. 청구서, 식료품, 학용품, 옷의 지출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고 날이 갈수록 더 길어졌다. 그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그날 저녁 3번째로 안에 있는 빈약한 청구서를 세어보았다. 혼자 살 때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할 일이 5명이나 되었다. 소녀들은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헌옷 대신 새 옷을, 새 학용품을,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눈여겨보던 미술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어쩌면 식료품점에서 저녁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공책의 숫자를 휘갈겼다. 또는 식당에서 주말에 일할 수도 있겠지. 그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잠재적 수입을 계산하면서 펜을 재빨리 움직였고, 그가 다르게 합산하려고 노력하면서 피곤한 그의 눈앞에서 숫자가 춤을 추었다. 작은 발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4명의 소녀가 모두 그의 앞에 서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으며, 그날 아침 입었던 똑같은 중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빠, 그들 중 한 명이 긴장해서 드레스 자락을 비틀며 말했다. 당신이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모퉁이 가게에 있는 유진이 보도를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우리가 신문을 배달해 줄 수 있어. 3번째 사람이 흥분해서 발끝으로 뛰어 올라가며 덧붙였다. 학교에 다니는 지호가 하는데 쉬운 일이라고 하더라. 아니면 집 청소를 도와줘. 4번째 사람이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다.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귀여운 소녀들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저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민주는 2 팔을 벌려 그들을 따뜻하게 안고 샴푸의 달콤한 향을 들이마셨다. 내 말을 들어. 나의 사랑스러운 소녀들아. 그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며 진지한 눈빛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지금 너희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뿐이야. 나는 이제 너희 아빠고 나머지는 다 내가 처리할게.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 한 명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아랫입술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너는 학교 공부와 아이로서 지내는 데 집중해. 그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거야. 너는 이미 학교에서 잘하고 있어. 그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야. 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안심시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그 한 가지 표정에 모든 사랑과 자신감을 쏟아부으려고 노력했다. 약속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갖도록 할게. 그게 가족이 서로에게 하는 일이야. 소녀들은 그를 더 꽉 껴안았고 그들의 작은 팔은 사방에서 그를 감쌌다. 민주는 그들을 꼭 껴안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고 조용히 맹세했다. 비록 그가 틈나는 모든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고 몇 주는 몇 년이 되었다. 민주는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그의 딸들을 근처 학교에 등록했다. 아침 햇살이 학교의 벽돌 외관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민주는 딸들과 손을 잡고 첫 수업 날을 향해 걸어갔다. 소녀들은 똑같은 체크 무늬 교복을 입고 배낭은 그녀들만큼이나 컸고 그는 학교 용품 목록에서 신중하게 고른 새 노트와 연필로 가득 차 있었다. 각 배낭에는 작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준 선물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연습했는지 기억나? 민준이 물으며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칼날을 바로잡았다. 그의 부드러운 손가락이 각 주름을 조심스럽게 매끈하게 다듬었다. 고개를 들고 밝게 웃고 우리 자신이 되세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킥킥 웃으며 마무리했다. 긴장감에 발끝으로 뛸 때
그들의 어울리는 머리띠가 흔들렸다. 그들이 학교 입구에 다다르자 부모와 아이들의 아침 분주함이 갑자기 조용해진 듯했다. 민주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고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속삭임을 들었다. 쾌활한 아침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짙어졌다. 그가 정말 그들의 아빠인가요?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 커피잔을 꽉 움켜쥐고 다른 부모에게 중얼거렸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한 번에 4명을 상대한다고. 인생을 망치고 있어. 혼자 있는 남자는 감당할 수 없어. 불쌍한 소녀들아,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그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줄 수 있겠어? 그들은 결코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민주는 입을 다물었지만 딸들을 위해 표정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유지했다. 그는 한 소녀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다른 딸이 그의 옆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미소는 억지로 지어졌고 내 쌍둥이에게 자리를 배정하고 서로를 긴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렸다. 다른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응시했고 어떤 아이들은 책상을 살짝 옮겨서 각 소녀 주변에 작은 고립의 섬을 만들었다. 여자들이여, 오민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까이 모았다. 그는 아침 샤워에서 나는 신선한 샴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너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너희는 똑똑하고 친절하고 서로가 있어. 그리고 나도 있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그들의 눈에서 불확실성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 명씩 자리에 앉아 단호한 집중력으로 공책을 꺼내고 작은 어깨를 반 친구들의 시선에 맞춰 꼿꼿이 세웠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민주는 더 많은 속삭임을 듣고 더 많은 판단하는 시선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아팠다. 그의 소녀들이 매일 이런 태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자부심도 부풀어 올랐다. 그는 이미 그들의 힘을 보았다. 고아원에서 실패한 입양 시도를 통해.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와 똑같은 생존자이며 뼛속까지 깊숙이 흐르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학교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 어깨를 쭉 폈다. 부모들의 아침 군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속삭이며,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몇몇은 그가 눈을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민주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모든 희생, 모든 도전, 모든 비난의 눈빛은 그가 이제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는 4명의 소중한 영혼을 위해 가치가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었다. 그의 나날은 곳 일은 아침과 늦은 밤으로 흐릿해졌고 민주는 3가지, 때로는 4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했다. 딸들을 입히고 먹이고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는 지역 식료품점에서 몇 시간을 일했고 밤에는 사무실 건물을 청소했고 심지어 주말에는 파트타임 잡일꾼으로 일했다. 그는 지쳐서 매일 밤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딸들의 미소와 그들의 희망찬 미래가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고 민주는 딸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6개월 후 어느 날 저녁 그가 늦은 교대를 마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달려왔다. 아빠,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내일 학부모 선생님 면담에 꼭 와야 해요.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긴장감이 살짝 느껴졌다. 그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이는 판단에 익숙했지만 소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또다시 밤을 보낸 후, 그는 유일한 넥타이와 새로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학교로 향했다.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 어깨를 쭉 폈다. 아침에 학부모 군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여전히 속삭이고,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어떤 학부모들은 그가 눈을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피템의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작은 교실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방은 조용한 대화와 가끔씩 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득했고, 그는 동물원의 전시물처럼 느꼈다. 그는 낡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가 소유한 유일한 넥타이였다. 그리고 아침에 사용했던 할인 매장에서 사용한 녹말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갓 다림질한 셔츠를 매만졌다. 들었어. 근처에서 한 여성이 속삭였다. 그녀의 디자이너 핸드백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4명을 모두 입양한 사람이야.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 명의 아이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적인데. 4명의 딸을 둔 싱글 대디. 다른 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불만스럽게 덧붙였다. 그들이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리가 없어.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 민준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첫 번째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자 그는 계속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수학을 가르친 혜진은 목을 가다듬고 철퇴 안경을 고쳐 썼다. 형광등이 프레임에서 반짝였다. 여러분 딸들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권위와 따뜻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4명 모두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윤이는 6학년생도 어려워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감동시킬 만큼 우아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속삭임은 잦아들었고 주의 깊은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민준이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고 잠시 동안 그의 불편함은 잊혔습니다. 저의 영어 수업에서 피터스 선생님이 앞쪽 책상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민서의 창의적인 글은 돋보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녀는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썼는데 우리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딸들을 하나하나 칭찬했습니다. 겨울 추위와 비 오는 날에도 완벽한 출석,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반 친구들을 도우려는 열애, 변함없는 예애, 어려움에 직면한 결단력. 칭찬을 받을 때마다 민주는 몸을 바로 세우고 이전의 긴장감을 자부심으로 대체했습니다. 넥타이는 잊혔습니다. 그는 방의 변화를 알아챘다. 판단하는 듯한 시선이 마지못해 존경하는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진정한 감탄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속삭였던 부모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듯 무릎 위에 올려진 매니큐어를 한 손을 들여다보며 디자이너 핸드백은 잊은 듯했다. 그리고 수아와 지혜는 과학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함께 일해서 태양계에 대한 뛰어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흥미로워서 복도에 전시했어. 그들은 궤도 경로를 보여주기 위해 작업 조명까지 추가했어. 회의가 끝나자 민주는 공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속삭임을 들었다. 그들은 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들의 프로젝트 봤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해. 내 아들은 그것에 대해 떠드는 것을 멈출 수 없어. 그 여자애들은 잘하고 있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교실 문이 쾅 하고 열리고 4명의 흥분한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뺨은 달려서 붉어졌다. 아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종이로 가득 찬 폴더와 얼굴 전체를 밝히는 밝은 미소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민주는 그들을 가까이 모았다. 그들의 업적은 작은 손에 움켜쥐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성취감과 사랑으로 빛났다. 그 순간 의심스러운 모든 말, 모든 희생, 그가 사회복지 사무실에서 일한 모든 추가 근무가 완전히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소녀들은 그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소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이른 아침 근무로 향하던 중 친숙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질러 흘렀다. 민준. 민준. 너야. 그는 돌아서서 모퉁이 카페 밖에 서 있는 옛 대학 룸메이트인 도연을 보았다. 도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진과 똑같았다. 디자이너 정장, 비싼 시계,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는 대학 시절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도연. 몇 년 만이야.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오랜 친구의 악수를 받아들였다. 악수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기숙사방에서 나누던 캐주얼한 하이파이브와는 너무나 달랐다. 커피 한 잔 하러 와, 내 간식이야. 도연이 고집하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주도권을 잡는 태도로 이미 카페 문 쪽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너희가 뭐 했는지 들어보고 싶어. 그들은 조용한 구석 부스에 자리를 잡았고 컵에서 김이 올랐다. 도연이 자신의 수제 커피를 저어주는 동안 민주는 간단한 블랙 커피를 손으로 감쌌다. 그럼 말해줘. 도연이 뒤로 기대며 금색 커프스 단추를 조정했다. 아직도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최근에 이룬 업적을 설명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따뜻해졌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도연의 웃음은 그를 짧게 끊었습니다. 날카롭고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혼자 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는 즐거움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봐. 넌 내 인생을 뭐하는 거야? 잠재력을 버리는 거야. 우리 둘 다 내가 의대 진학반에서 1등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민준의 커피는 갑자기 쓴맛이 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세라믹 머그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이 필요했어. 도연. 나를 봐. 그 도연은 비싼 정장을 가리키며 실크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내 기술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 휴가용 주택이 3개야. 완전한 자유. 그게 너일 수도 있었어. 알지? 그는 매끈한 가죽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지금 받는 급여의 3배는 될 거야. 민준의 손에 든 카드는 무거웠고 양각된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았다. 제안은 고맙지만 생각해봐. 도연이 말을 가로채며 롤렉스를 확인했다. 구세주 노릇은 그만두고 자신을 위해 살아. 이 아이들은 너의 것도 아니야. 왜 그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는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일하러 가야겠어. 그는 조용히 말하며 일어섰다. 도연, 널 보고 반가웠어. 제안은 그대로야. 도연이 민준을 향해 외치자 민준은 반쯤 비운 커피를 남겨둔 채 문으로 향했다. 문 위에 종이.
울려 퍼지며 그는 아침 공기를 마셨다. 사무실로 걸어가는 민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도연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명함의 무게가 그의 주머니 속에서 타들어가는 듯했다. 시간은 부드러운 강물처럼 흘러 민준과 그의 딸들을 성장과 변화의 계절로 데려갔다. 한때 좁게 느껴졌던 작은 아파트는 이제 4명의 10대 소녀의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학교 증명서와 성취 리본이 그들의 여정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배지처럼 벽을 장식했다. 과학 박람회 트로피가 창틀에 줄지어 있었고 대학 안내 책자가 모든 표면을 채웠다. 몇 분 차이로 가장 나이 많은 하윤은 민준의 조용한 결의를 물려받았다. 민서의 재치는 여동생 지혜의 분석적 사고와 비슷했고 수아의 자상한 성격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함께 긴밀한 단일을 형성하여 늦은 밤 공부 세션에서 개인적인 좌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전을 통해 서로를 지원했다. 아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윤은 어느 날 오후 편지를 흔들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녀의 뺨은 흥분으로 붉어졌다. 서준 과학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녀의 자매들이 뒤따랐고 각자 비슷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낡은 안락의자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장학금 발표가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그 발표는 그의 어깨에서 재정적 걱정의 무게를 덜어주었다. 그의 딸들의 결의는 그에게 비슷한 꿈과 열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저녁 식사 때 작은 테이블에 모인 그들은 종종 민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대 시절에 대해 다시 말해줘 하윤이 물으며 수프를 떠먹었고 그녀의 눈은 아버지의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간절히 원했다. 민주는 중단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씁쓸함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는 마지막 학년까지 왔어. 그는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돈이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항상 수용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주방 청소를 돕고 있을 때 민서가 말을 꺼냈다. 아빠, 우리 얘기하고 있었어. 다른 여자애들이 더 가까이 모여서 아빠를 둘러싸고 원을 그렸다. 우리 모두 의사가 될 거야. 같이 내가 꿈꿔왔던 병원을 열 거야. 민주는 잠시 멈추고 수건을 손에 쥐고 그들의 선언에 감동했다. 그의 가슴은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다.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 무리가 하고 싶어. 지혜가 말을 가로채며 부드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너희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꿈을 포기했지. 이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우리 모두를 위해. 자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졸업식 날, 분비는 강당에 서서 민주는 딸들이 하나둘 무대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명예끈이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보육원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푸른 드레스를 입은 4명의 어린 소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들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밝은 미래와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였다. 수년간의 헌신적인 공부는 민준이 결코 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의 4딸이 모두 우등으로 의대를 졸업한 것이다. 졸업식이 끝난 후 소녀들은 민준 주위에 모여서 그들의 얼굴은 성취감으로 빛났다. 그들의 똑같은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각자는 그가 사랑하게 된 똑같은 빛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빠,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윤이 그의 손을 꽉 쥐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 다른 도시의 명문 병원에서 취직 제의를 받았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서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데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기 머물기로 했어요. 마리아가 눈을 반짝거리며 덧붙였다. 오크 스트리트에 있는 빈 건물 기억나? 이미 임대를 고려했어. 우리가 생각한 것에 완벽해. 지혜는 신중하게 초안된 계획서가 가득 담긴 폴더를 꺼냈다. 페이지는 선명하고 전문적이었다. 아빠, 우리 가족 병원을 열 거야. 우리 고향의 바로 여기,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 몇 달 동안 계획했어. 민주는 딸들이 준비한 자세한 청사진과 사업 제안서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병원은 모든 사람이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요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가 항상 꿈꿔왔던 대로 말이다. 이건 항상 당신의 꿈이었어. 하윤이 부드럽게 설명하며 그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꿈이 됐어. 우리를 키워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싶어. 당신을 우리에게 준 그 지역사회 말이야. 민주는 딸들이 흥분해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겹쳤다. 그들은 더 이상 보육원에서